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형대 수학 전체 개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면서 우리 전체 강의의 첫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는 간단하게 선형대 수학이란 무엇인지, 선형대 수학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형대수학이란 어떤 과목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학이다라고 하면 선형이라는 말과 대수학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말의 어원은 리니아리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직선이나 1차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수학이라는 말은 알지브르라는 이런 말에서 어원이 와서 요것은 1차식이라는 의미이고 요것은 대수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은 대수학이라는 과목은 수학의 중요한 분야로서 이것은 방정식 이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1차식은 보통 직선, 그러니까 라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둘을 합쳐서 리니어 알제브라, 요것이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출발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정식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처음으로 배우는 방정식은 ax equal b 꼴입니다. 여기서 a하고 b는 실수이고 보통 요 x를 미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실수 a, b에 대해서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ax equal b를 만족시켜주면 그 x를 이 방정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방정식은 요 x라는 미지수의 차수가 1차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마 제일 처음에 이런 것을 배웠을 거예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a가 0이 아닐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ax equal b에서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주면, 즉 a의 곱셈 여건이죠. 그것을 곱해주면 a분의 1에 ax는 a분의 1 곱하기 b꼴, 그래서 x는 a분의 b라는 답을 얻게 되죠. 그런데 a가 0인 경우에는 다시 첫 번째 b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 b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b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 이퀄 b 꼴이고, 요 b가 0이 아니니까 어떠한 x를 넣어도 0하고 곱하면 다 0이 되죠. 그래서 0 아닌 b가 나올 수 없으므로 요런 경우는 해가 없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아마도 불능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 다음 b가 0인 경우에는
제로 곱하기 x 이퀄 제로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어떤 실수를 넣던지 간에 항상 등식이 만족되므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정할 수 없이 많다라고 해서 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1차 방정식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인 1차 방정식 a1, x1, a2, x2, an, xn is equal to b 라고 하는, 즉 여기서 ai들은 모두 다 실수이고 b도 실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i들이 모두 다 미지수인 이런 경우를 일반적인 1차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 1차 방정식의 풀이 또한 그리 어렵진 않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더하기 2y 이퀄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해는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x, y의 순서 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넣어주고 y에다가 0을 넣어주면 이것은 요 방정식의 한 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해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y를 임의의 실수 t라 가정을 하죠. 그러면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2y 이므로 얘는 1-2t 꼴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y 값을 임의로 t라고 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x 값은 어떻게 정해진다? 1-2t 꼴로 정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의 해집합은 x는 1-2t, y는 t 해주고 t는 임의 실수 라고 명명하면 요것이 이 1차 방정식의 완벽한 해입니다. 이것을 일반화 시켜주면 요 경우는 예를 들어서 x1을 t1이라고 하고 x2를 t2, x의 n-1을 tn-1이라는 임의의 실수라고 하면 주어진 식을 xn에 대해서 풀면 b-a1 x1 a2 x2 an-1 xn-1 이므로 요건 다시 풀어주면 b-a1 x1은 t1 x2는 t2 그래서 마지막에 xn-는 t의 n-1이라고 하면 요것이 이 일반적인 1차 연립방정식의 풀이 또는 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1차 연립방정식들의 모임,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 걔는 미지수가 x1, a1,
nxn equal b1. 그러면 요거는 x1, x2, xn이 미지수인 1차 방정식입니다. 또 다른 1차 방정식은 a21 x1, a22 x2, a2n xn equal b2 라고 하면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또 가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지수 x1, x2, xn을 갖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차례대로 나열해서 n번째 것을 m2, x2, amn, xn is equal to bm 이라고 해주면 이것은 m개의 식이고 m개의 1차 방정식들이고 그것들이 x1, x2, xn n개의 공통적인 미지수를 갖는 연립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불러서 System of Linear Equations 라고 명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System of Linear Equations는 어떤 형식으로 풀어낼 것이냐, 이것이 선형대수학의 출발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선형대수학의 출발점은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인데, 이 연립 1차 방정식은 풀이한다 라는 말은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x1, x2, xn 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고, 그 x1, x2, xn을 우리는 해라고 불러주고, 해들의 모임을 해집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완벽한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해집합은 이 각각의 1차 방정식들의 해의 교집합이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이 선형대수학의 출발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형대수학에서는 이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풀이를 하겠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행렬은 매트릭스라고 불러주고, 요 매트릭스는 수의 직사각 배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글씨가 좀 이상해졌네요. 수의 직사각 배열. 자, 숫자가 2, 1, 마이너스 3, 1, 0,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렬은 이것이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객체임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괄호로 묶어줍니다. 자, 이랬을 때 요 괄호로 묶어준 요 대상을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연립방정식에서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계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수항이다 라고 불러주는데, 계수들만 모아서 위치를 지정을 해서 줄을 맞춰 표시해주면 그들은 이렇게 직사각형 배열 M2 AMN이라는 직사각 배열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행렬이고 이것이 선형대수학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을 결정해 줄 때는 여기에 있는 계수뿐만 아니라 제일 오른쪽 항에 붙어 있는 B1, B2, BM이라고 하는 상수항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직사각 배열로 표시를 해주고, 때로는 여기에 이렇게 줄을 쳐서 구별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행렬을 첨가 행렬,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라고 불러주는데, 요 첨가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해집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찾자라는 것이 선형대 수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행렬이라는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이 시작되었고, 그 행렬들을 가지고 이제 행렬을 연산하고 행렬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을 찾기 위해서 행렬을 다루는 행렬대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수학의 분야에 응용하는 행렬대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 행렬대수의 대수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수학의 분야는 여기 오른쪽에 보다시피 데이터 사이언스, AI,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방정식, 프로바빌리티 시어리, 확률론, 물리학, 생물학, 공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행렬들을 모아놔서 행렬들의 대수, 우리가 본 수업에서 다루겠지만 그 행렬들의 대수를 수학적으로 규정하여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이 벡터 공간의 도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면, 3차원 공간, 이것을 발전시켜서 n차원 공간으로 확장시켜줍니다. 이 n차원 공간으로 확장시켜주면 벡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n차원 공간까지 우리는 규명할 수 있는 툴이 생기는 것이고, 그 벡터라는 것은 행렬의 스페셜 케이스로 볼 수 있어서 이것으로 우리는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유클리드 기하의 기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벡터 공간이 도입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n차원 공간을 Rn,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를 Rn이라고 불러주면, 이 벡터 공간들 간의 대응 관계, 그것을 우리는 함수로 쓰면, 예를 들어서 t라고 쓴다라고 하면 요거는 특별히 구별해서 우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석할 때 이것을 특별한 조건을 부여해 주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완벽하게 행렬과 대응되더라. 그런 조건은 요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특별한 성질을 갖는 트랜스포메이션이면 그것은 행렬과 완벽하게 1대1로 대응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얻어진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얘가 함수이기 때문에, 이 t가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들을 여러 개를 합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함수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행렬 이론으로 모두 완벽하게 설명하겠다라는 것이 선형대 수학이 하는, 선형대 수학이 연립방정식으로부터 행렬이 만들어졌고, 그 행렬 대수로부터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를 해석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확장시켜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렬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렬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완벽하게 1대1로 대응시켜주는 그것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선형대수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좀 어려운 말로 이미 써놨지만 every matrix is a linear transformation 또는 a linear transformation make a matrix 라고 불렀듯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매트릭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행렬에 뭐 어려운 표현이지만 먼저 잠시 도입하면 ax equal 램다 x 여기서 x는 non-zero 벡터인데 우리 제일 처음에 도입했던 ax equal b equal의 1차 방정식 모양이 행렬과 x라는 미지수의 벡터하고 콘스탄트 하항의 연립방정식을 요런 모델로 바꿔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런 a하고 x를 붙여 쓰는 ax라는 행렬 연산 등등을 다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정의한 ax에 대해서 ax equal 람다 x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람다들이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것을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겐밸류 그러면 그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요 x라는 벡터를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하는데 걔는 아이겐 벡터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수학의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는데 특히 이 행렬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함수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간단하게 표현시켜주는 제일 처음에 행렬의 대곽화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주고 그 고유값을 일반화 시켜서 우리는 싱귤라 밸류를 얻게 되고 그 싱귤라 밸류의 디컴포지션 그래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아주 파워풀한 응용력을 갖고 다양한 이미지 압축 등등에 우리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로 이론이나 그래프 이론 등등을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욱더 명료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것이 선형대수학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선형대수학이 하는 일은 시작은 연립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 그 해법을 하기 위한 도구로 행렬을 만들어냈고 그 행렬을 발전시켜서 수학의 다양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기초 과목으로서 선형대수학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